KF-X 선택받은 제2 엔진 슈퍼번의 엔진으로 유명 424 엔진 제안서 평가 내 4개 항목에서 모두 5위.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공급 업체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KBS 전사의 F424제 2400 엔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합은 지난해 8월부터 한화테크윈과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KF-X의 엔진의 협상 계획을 수립해왔다. 11월부터는 해외 엔진 업체와 협상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선정된 GF414 엔진이 KF-X 개발에 최적이라 설명을 한다. 라이프 314는 현재까지 총 200개 이상의 F314 엔진이 판매됐다. 레프 414는 호주, 브라질, 인도, 스웨덴, 스위스,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제트 전투기의 동력원으로서 선정되었으며 세계 전역의 타국 공군에서도 선정한 엔진 기종이다. F414는 미 해군 FV-18F 슈퍼 호니비 18직을 아울러 사프라이 벤지 그리고 티저스 SE 마크2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전투기의 특징은 모두 200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다. 때문에 현재 KTF-X의 엔진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위와 경합을 했던 유로제트는 당초 공언과 달리 협상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유로제트는 기술 이전을 두고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그들이 주장과 사뭇 달랐다. 이번 엔진 선정 기준은 기술 능력, 비용 관리, 국산화 등 4가지 평가 항목을 두고 진행됐지만 유로제트는 모두 제외에 뒤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KTF-X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엔진 기술에도 지위가 훨씬 자유롭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성능도 엔진 추력으로 볼 때 1만 1500파운드 대 98만 50파운드로 엔진이 앞선다. 단 무게는 지위가 100kg 더 무겁다. 이번 엔진 선정은 시제기에 장착할 15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청은 2021년까지 엔진 원제작사에서 조립된 엔진을 지금의 방식으로 1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조립 국산화한 이들을 3단계는 국내 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하여 최종 조립 납품용 3대를 도입한다. 이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양산분의 엔진을 선정하는데 사실상 지위가 KTX 170대의 엔진을 독점하게 됐다. KTX 엔진 수조 규모는 무려 4조 800억 원로 추산된다. 한국형 전투기 KTX 4.5세대 개발 시작 이상 성능. 예전부터 나름 전투기나 헬기 국내 개발 등등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포스팅을 하다니 시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차후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새롭게 포스팅할 생각이다. 전지난 10월에 한국형 전투기 KTX 개발 사업에서 모든 모형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형상이 예쁘다고 잘 빠졌다라고 느낌. 먼저 재원을 살펴보자. 4.5세대를 목표로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5m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35의 5세대 스텔스보다 크기가 조금 크다. 형상도 F-35와 F-22 랩터와 비슷한 스텔스 형상이다.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가 목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인 F-352보다도 조금 높다. F-35A는 조금 짜리몽땅한 느낌 기획 아무래도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다 보니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F-22 랩터 개발되는 4.5세대 KF-X는 스텔스 형상의 5세대 F-22 랩터와 F-35들과 많이 닮아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어차피 차후에 스텔스기로 가야 하니 나중에 구조 변경이나 개조 없이 하려고 미리 스텔스 형상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암튼 기존의 노후된 전투기에 F4,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서 아마도 노후 KTF-16까지도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 원리는 우리 공군에서 자기 전투기로 F-35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25개 정도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중 핵심 기술을 4개를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었다. 하지만 웃긴 건 애초에 이러한 이전이 안 될 것을 예상했었다고 한다. 하기사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인데 쉽게 넘겨줄 리가 없지. 그 이전에 주기로 한 핵심 기술 4개는 목표 여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온갖 악천 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를 발사해 전기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파 방해 장비 모여서 4개의 기술이다. 원장까지 그 이전에 주지 마라. 우리가 자체 개발한다. 결국 2011년 KTX 시제기 완성과 2022년의 첫 비행 예정을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되고 있다. 능동 상대 헤이세이 레이더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고 엔진이나 착륙 장치 등 기술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제외한 나머지 국산화율도 65% 이상이라고 한다. 이제 차근차근 한두 개씩 개발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길 빈다. 한간에는 노후된 전투기에 F4,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 F4F 등은 3세대 전투기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발되는 KF-X는 4, 5세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긴 하나 이것은 기존의 4세대 그 K180명나 F-15K보다 더 윗급의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개발 및 연구원들은 KTX 성능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말을 아끼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도 F-15K 정도의 성능만 나와준다면 바랄 것도 없겠다. 거기다가 스텔스까지 완성되면 후덜덜이다. 그러면 F4F로는 물론 KF만 6185기까지 대체 가능하다. 대체가 된다면 차후 공대공 미사일 등도 개발 가능. 어차피 개발되는 과정에서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핵심 기술이나 전자기술 한전기술 등은 나날이 진화되고 개량된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니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중간에 실패도 있겠지만 꾸준히 개발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파이팅. 굴곡 많은 한국형 전투기 개인의 팩스 사업과 4대 핵심 기술. K의 팩스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 선진 항공기술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인 국제 공동 개발이다. 8조 6천억 예산을 들여 전투기 개발 10조 예산을 들여 2030년까지 120대 생산에 총 18조 6천억 원을 투자한 건국 이래 최대 무기 개발라고도 불린다. KT-1 훈련기, T-50Z 훈련기 그리고 KTX 전투기까지 개발하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KTX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나 작년 9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악화의 핑계로 KF-X 개발에 지원하기로 한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2,200억 원 수준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1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된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또 다른 문제는 4대 핵심 기술이다. 원래라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T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여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호 운용을 강조하여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하거나 무기체계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미국 측은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통보했다. 이에 유럽산 무장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늦춰질 전망에 기한 내 개발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4대 핵심 기술과 더불어 무장체계까지 모두 해외 기술 지원이 있어야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방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깝다. 미국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국이 KF-X 사업 성공 시 전투기 시장의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도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선 국방 기술력을 높여 자주 국방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4대 핵심 기술이란 무엇일까? KTX에 장착된 4대 핵심 기술이 뭐길래 1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대위에 쓰이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볼 수 있으며 4대 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고정된 안테나가 전파 각도를 조절 주시함으로써 공대공 공대지 및 공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ACL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어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AC는 다른 기술들과 달리 개발한 경험이 없어 개발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2019년 5월 CDR을 통과하며 시제품 제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아이스티는 미사일 등 위협 물체의 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함으로써 아군 무기 체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아이스티는 스스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아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적을 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함정용 바위 RST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해 이미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의 함정용 바위 RST는 표적 정보를 1초에 여러 차례 처리할 수 있으며 130만 화소급 검출기 날개를 적용해 360도 전방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이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KF-X에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3.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이 뒤집히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유도미 4일 및 레이저 유도 폭탄을 표적으로 유도해 정확한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 물체를 식별한다.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주야간 탐지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소는 항공기와 전투기 감시 정찰용 장비를 체계 개발하고 전력화한 경험이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파 방해 장비 RF 참모는 전파를 사용하는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를 송신해 정무기 체계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하는 장비다. RF 참모와 같은 전자전 장비의 경우 개발 역사가 길고 관련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국내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001년에 함정용 전자전 장비 새 Q200 회의를 2004년에 전투기용 전자방해 장비 Q200을 완성한 바 있다. 특히 이 학교 200은 세계 수준의 장비와 동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